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동해 삼척 양양을 비롯해 14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태백, 속초, 고성, 중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륙과 산지의 기온이 많이 올라 정선이 38.7도까지 올랐고 태백도 34.2도, 대관령도 31.2도까지 올랐습니다. 동해안은 삼척이 32.8도, 강릉 32.2도였고 나머지 4개 시군은 3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 강릉에 9일째 열대야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밤에도 동해안 일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도내 온열 질환자는 91명, 가축 피해는 15,000여 마리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를 넘는 태백시에도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릉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지난 20년 평균 8.3일에 2배 가까이 되는 15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영동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 남성 2명이 폐기물이 가득 쌓인 종량제 봉투를 재빠르게 차에 싣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은 열대야가 이어지며 밤낮 없는 무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새벽에도 무지 덥습니다. 새벽에 온도가 한 27도, 28도 되니까. 무더운 날씨가 달갑지 않은 건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 평소 같으면 그늘에서 창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는데 요새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창문만 열어놓고 다닐 수 있고 이런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올해 7월 강릉의 평균 최고 기온은 32.9도, 지난해 31.1도보다 1.8도가량 높고 10년 전인 2015년 7월에 27.2도보다 5.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 40도에 육박하는 날도 있습니다. 6월과 7월에 폭염이 나타난 날은 모두 22일, 20년 평균 7.5일에 3배 가까이 됩니다. 올여름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 강릉에 비가 온 건 7일뿐, 20년 평균 15.5일에 반토막에도 못 미칩니다. 이곳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일으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고 고온다습한 낭동풍도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폭염특보가 유지되어 매우 덥겠고 여기에다 밤에는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폭염이 극심한 요즘 도내 곳곳에서 피서가 절정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여름이 비교적 시원한 태백에서도 이색 축제들이 시작돼 피서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바닥에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물총을 쏘아댑니다. 간이 물놀이 기구에서 물장구를 치며 시원스럽게 물 미끄럼틀을 타다 보면 더운 줄도 모릅니다. 슬라이드 타니까 더운 것도 모르겠고 시원하고 너무 즐거워요. 더운 날씨에 아이랑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한강과 낙동강 물길이 시작되는 태백에서 발원지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수계 도시임을 알리기 위해 시가지 행진에 직접 나섰고 물과 맥주가 어우러진 축제장도 마련됐습니다. 야외 무대에선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발원지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비롯한 체험 행사들도 눈길을 끕니다. 태백산 자락엔 야외 영화관이 들어섰습니다. 영화 상영 2시간 전부터 관객들이 속속 모여들어 편히 누울 수 있는 좌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20도 안팎에 불과한 선선한 여름밤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도 개막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은 먹을거리를 가져와 가벼운 무릎 담요를 덮고 이색 피서를 만끽합니다. 저 멀리 포항에서 손주들하고 영화 관람을 하러 왔네요. 근데 너무 시원하고 좋으네요. 포항은 엄청 더운데 여기서 할머니와 사촌 동생과 수영하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춘 형이랑 놀러 와서 너무 좋아요. 여름 피서의 백미를 즐길 수 있는 발원지 축제와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또 이번 주말과 휴일 태백 일원에서 트레킹과 야영 체험을 펼치는 백패킹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까지 태백 황부자 며느리 광장과 장성 탄탄 마을에서 야시장이 이어져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선사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어제 동해시의 동서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에 새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동해시 부평동의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남성이 작업 도중 추락했습니다. 8m 아래로 떨어진 작업자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처치해가지고 병원 이송을 했거든요. 원청인 동서발전의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물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려우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관할인 강릉고용노동지청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도 내에서도 작업 현장 추락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영월의 시멘트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3월 양양 동해선 공사 현장과 1월 고성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되고 다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관행을 바꿔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엄중한 배상 책임과 법적 처벌이 뒤따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의 강력한 관리와 지원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을 살인에 가까운 것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산재 사고 전담 경찰팀 조직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영월군이 만든 달빛 동물원이 6년 넘게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태양광 발전소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영월군은 연말까지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준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에 문을 연 영월 남면의 달빛 동물원 캠핑장입니다. 어린이들이 동물 체험을 할 수 있게 토끼와 당나귀 등 비교적 작은 동물의 체험동과 동물사 등을 갖춘 곳으로 부대시설로 캠핑장이 있어 봄, 가을로 가족 단위 캠핑객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5년 단위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차례 운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곳은 아직도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동물원 부지에 관리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건데 이 때문에 동물원을 개장하면서 지은 건축물은 가준공,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쓴 게 벌써 6년이 넘은 겁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법령에서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영월군은 허가권자가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시행령 조항을 들어 지금까지 연장해 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옆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와의 토지 문제였습니다. 화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빨간선 구역이 동물원과 발전소의 경계이자 문제가 된 땅인데 영월군이 동물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계 펜스와 조경석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땅을 침범한 겁니다. 필지 모양에 따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야 했던 경계를 일직선으로 만들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발전소에서 공사 당시부터 강하게 항의했지만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동물원이 2019년 5월에 개장하고 그해 11월에 영월군은 침범한 땅을 원래의 필지에서 분할했습니다.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거나 다른 땅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진척이 없는 상태로 6년이 흘러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영월군은 최근 들어서 발전소와 협의에 진전이 생겼다며 올해 안으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리계획 승인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며 유지하긴 했지만 공사 과정 문제를 6년 넘게 안고 오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 축산 분야에 2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8월까지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 분야 작물 고사와 생육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송소호스, 관정 등을 지원합니다. 축산 분야는 가축 보호를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합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 개발 분야 10개 사업에 829억 원을 투입해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동해안 누적 피서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동해안 84개 해수욕장의 누적 피서객은 241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시의 전체의 45%가 몰려 누적 108만 5천여 명으로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습니다. 고성군 누적 피서객은 47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지난해보다 12.5% 줄었고 피서객이 가장 적은 삼척시는 15만 6천여 명으로 7.7% 감소했습니다. 속초시와 동해시는 25만 명을 넘어섰고 양양군 18만 3천여 명이었으며 각각 지난해보다 27.4%, 22.7%, 35.5% 피서객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0.9%, 65만 6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강릉이 지난해보다 75만여 명 늘어난 1,68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위였던 원주는 지난해보다 13만여 명 감소한 1,653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춘천은 1,467만여 명, 속초는 1,169만여 명, 홍천은 1,020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영동 지역 6개 시군의 경우 올해 상반기 5,301만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189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릉시 지부가 강릉시에 부당 노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공로 강릉시 지부는 성명서에서 강릉시가 노조 활동에 대해 쓸데없는 건 그만둬라,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 해준다 등 외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홍규 강릉시장의 폭언과 갑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강릉시가 무단 삭제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일이나 하라며 부적절하고 반노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공로 강릉시 지부는 강릉시의 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어제 진호위에 해명 자료를 보냈으며 노조를 탄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 갑질 신고 대부분이 별도 조치 없이 종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2020년에서 2024년 강원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갑질 신고 185건 가운데 78%, 145건이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갑질이 인정된 건은 21%, 40건이었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은 15건이었으며 주의, 경고 등 경징계가 10건, 정직 이상 중징계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갑질 신고자의 직종은 교사 33%, 공무직 15%, 행정직 6%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35%였습니다. 태백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인 교육사다리 서울런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백시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사다리 서울런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진로와 진학 컨설팅 등 학습 지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교육사다리 서울런 협약을 맺은 전국의 지자체는 충북과 평창군, 경기 김포시, 인천시, 태백시 등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